우리가 그 술수라는 말이 있어요. 술은 한자로 보면 술은 제주술자죠. 수는 수리를 뜻해요. 제주와 수리. 근데 이제 한국인의 정서 속에는 대개 보면 술수라는 말이 좋은 의미로 쓰여지죠. 심정적으로. 너 술수 부리는 거니? 뭐 이렇게 하죠. 사실은 술수라는 것이 하늘과 땅과 사람의 변화를 예측해 갖고 그 변화 속에서 미래를 알아보는 행위가 이게 사실은 일종의 지식체계죠.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요. 천문, 또 역법, 또 수학, 그리고 철학이 다 어우러져서 같이 돌아가는 종합학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또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우리가 중국에서 얘기하는 음양이라든가 또 복소에 관한 이치, 이걸 술수라고 하죠. 이걸 다 버무려서 이것을 연구하고 인간의 지혜를 궁구하는 학문을 술수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술수학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 이걸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현실을 살다 보면 사람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죠. 지적 호기심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근데 과연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내일은 한 달 후는 1년 후에는 나한테 무슨 일이 벌어질까? 또 내가 사는 이 대한민국은 어떻게 변할까?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어떻게 변할까? 우리가 흔히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는 뭘로 보냐면 뭐를 볼까요? 일기예보를 통해서 봐요. 이 술수의 기능이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해서 내가 예측해 보는 거예요. 미리 예측해 보면서 기룡화복이 거기에 있다고 하면 대비하는 대비 기능이 있을 것 같고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자기 인생 미래에 대해서 대비하는 대비 기능과 내가 현실적으로 이것이 현실적인 내용을 궁구해서 예측해보고 미래에 대해서 답을 구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하나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정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을 구한다는 거예요. 내일 우리가 일기예보를 보면 내일 비 올 확률이 공주에서 비 올 확률이 70%다 그러면 100%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흔히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술수하시는 분들한테 꼭 정답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답에 준해서 답변이 없으면 일종의 돌팔이 사이비로 봐요. 근데 인간의 일을 어떤 걸 알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면 신이 그것을 안다고 한다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술수학에서는 뭐다? 바로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예측해 보는 것이 술수의 기능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고 똑같은 말씀이지만 미래에 대해서 미리 예측하고 대비해 보는 그래서 자기 인생의 지혜를 궁구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술수에 관련돼서 기능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대표적인 게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이 필름을 거꾸로 돌려서 1950년 1월 5일이라고 하자고요. 50년도에 한국전이 났고 51년도에 일사후퇴를 했어요. 1951년도에. 일사후퇴가 발생했는데 그럼 어떡할까요? 피난을 가겠죠. 피난을 가는데 대전까지 왔다고 합시다. 김서방이라는 분이 식솔들을 이끌고 대전까지 왔는데 어디로 가야 되죠? 대전역에서 갈라지잖아요. 교통의 요즘. 호남선을 타고 목포를 갈까? 그러면 부산을 갈까? 어디로 가야 돼? 살을까? 자, 그럼 이러자고요. 똑똑한 사람한테 물어봅시다. 서울대 나온 사람한테. 서울대 나온 사람이 과연 이걸 알까요? 그럼 누구한테? 박사한테 물어볼까요? 뭐 누가? 아마 공자님한테 물어봐도 이 답을 궁색할 거예요. 예, 그때 필요한 게 이제 술수겠죠. 우리가 광의로 크게 해석하면 우리 인간은 다 술수학 속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점친다고 하잖아요. 그걸 바꿔 얘기하면 선택이에요. 내가 점심은 뭘 먹을까? 저녁은 오늘 저녁 약속이 있는데 메뉴는 뭘로 정할까? 이것이 어찌 보면 일종의
술수 행위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술수학 중에 가장 좋아하는 게 많이 하시는 게 사주팔자를 보는 거예요. 이걸 이제 명리학이라고 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명리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사주학, 사주명리학, 명리학 이렇게 용어가 통일되지 않았어요. 중국 사람들은 평학이라고 그래요. 평학. 일본 사람들은 사주 추명학 그럽니다. 어떻게 인간의 명을 똑 떨어지게 이럴 거라고 단정할 수 있느냐. 다만 타고난 명을 추리해보는 것이다. 그래서 사주 추명학 그래요. 대표적인 게 이제 명리학이 있고요. 또 우리가 점치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배움을 통해서 주역이라고 하는 책에서 음양서인 주역에서 64개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해보는 행위가 있는데 그걸 육효점이라고 그래요. 육효. 이게 이제 한나라 이후에 중국의 그 유명한 한나라 때 경방이라고 하는 학자가 초연수라는 분, 이런 역학자들이 고안해낸 점술 방식인데 육효학이 있고요. 가장 많이 하죠. 그리고 사람의 얼굴, 손, 또 발, 체상, 또 그 사람의 목소리, 행동거지 이런 걸 보고 그 이면에 숨겨진 운명을 예측해 보는 거. 우리가 흔히 관상이라고 하죠. 관상도 굉장히 오래된 학문 중에 술수학 중에 하나고요. 또 자미두수라는 학문이 있어요. 별자리를 가지고 인간의 운명을 판단해 보는 거. 그리고 또 이제 기문둔갑이라는 게 있고 철판신수, 태을수, 또 풍수라는 것도 그 술수학 속에 다 포함이 돼 있다. 더 많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많은데 또 유김이라는 학문도 있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즐겨하고 애용하는 것은 사주명리학, 관상, 손금 이런 거겠죠. 또 발금도 보는 게 있어요. 목소리에도 운명이 있다. 이렇게 다양한 어떠한 인간의 운명을 판단해보는, 예단해보는 학문 중에 이런 갖가지 종류가 있죠. 재미난 게 있어요. 한자를 보면은 점이라고 하는 거는 점칠 복자 밑에 입구자가 붙어 있어요. 점점 그러죠. 복자는 점칠 복자예요. 그래서 점칠 복자의 자의를 보면 무당이 신과 소통하기 위해서 신장대를 이렇게 잡고 있는 손의 모양을 점칠 복자라고 하고, 신의 의지를 얻었으면 그것을 내 입을 통해서 설명하는 것, 그걸 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미래의 어떠한 상황을 미리 예측해보는 걸 도참이라고 하고, 그것을 설명하는 걸 예언이라고 하거든요. 도참과 예언의 의미인데요. 전복행위, 그러니까 어떠한 자연적인 현상, 생리적인 것, 또 인위적으로 뭔가 가설을 통해서 그 가설한 것을 검증해서 일어나는 결과값을 예측해서 미래를 예측해보는 행위, 이걸 전복이라고 하죠. 또 거꾸로 이렇게 신들린 무당들이 이야기하는 건 신의 의지를 얻으려는 행위, 이게 이제 전복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찌 보면 인류의 역사 속에서 사실은 직업적인 측면을 보면 이런 전복행위를 하는 사람이 가장 오래된 직업 중에 하나라고 보고요.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고리대금업, 그리고 일종의 자기 육신을 팔아서 하는 매춘행위, 이 세 가지 직업이 사실은 직업 중에 가장 오래됐는데, 근데 이제 말을 좀 확장해 볼게요. 우리가 전복의 종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유형이 있어요. 도대체가 점은 그러면 어떤 게 있느냐? 대표적인 걸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자연적인 자연점이 있죠. 뭐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자연적인 현상을 보고 미래를 예측해 보는 거예요. 아까 제가 미래를 예측해 보는 것을 전복행위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자연관상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연의 현상을 보고, 사회적인 현상을 보고 미래를 예측해 봐요. 필름을 거꾸로 돌려서 2002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대한민국에 월드컵이 있었죠. 그때
빨간 옷을 입은 붉은 악마들이 시청 광장에서 한편에 굿판을 벌였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4강까지 올라가면서 전국에 있는 응원단들이 다 빨간 옷을 입고 얼마나 대한민국이 걱정되면 4박자에 대한민국이라고 외쳤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다음 우리나라 정권이 좌익 성향이 강한 정권이 서겠구나. 그 자연의 현상을, 사회 현상을 보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정권을 잡으셨죠. 또 하나 설명해 보면 이런 거예요. 남대문이 불탄 적이 있어요. 남대문이. 근데 그 남대문이 불타면서 남대문의 현판이 그게 숭례문이었는데 그게 불타서 떨어졌죠. 그 모양을 보고 제가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앞으로 우리나라는 싸가지 없는 나라가 될 것이다. 위아래가 없는 예가 땅에 떨어지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근데 공교롭게 광우병 사태가 나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정권을 잡으셨는데 국민학교 초등학교 5학년 애들도 쥐박이, 명박이 이렇게 호칭하는 진짜 예가 땅에 떨어지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것처럼 또 언젠가 정의품성, 속리산에 있는 정의품성이 가지가 부러진 적이 있어요. 제가 그걸 보고 신한국당의 트레이드 마크가 정의품성이었거든요. 정의품성이 한쪽이 떨어지면서 신한국당이 문을 닫을 것이다. 그래서 한나라당으로 바뀌어요. 또 있죠. 우리가 구제역이 발생했는데 충청도 홍성하고 자유민주연합 그 총재였던 이한동 총재가 지역구가 포천이었어요. 포천의 광우병과 충청도가 광우병 구제역이 발생해요. 근데 그 해의 선거를 제가 그 JP라는 어른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죠. 교섭단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했어요. 왜 그러냐요. 그래서 제가 사회적인 현상이 전국의 소와 돼지가 다 키우는데 왜 충청도에서만 죽습니까? 그래서 선거의 결과를 그렇게 예측해 보는 거, 이게 자연관상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있죠. 몽점이라고 해서 아마 그 기감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이 꿈을 통해서 어떠한 현실을 반영하는 게 있어요. 꿈으로. 여러분 흔히 꿈만이 꾸시잖아요. 꿈에서 일어났던 것이 현실에서 잘 맞는 분이 있어요. 이걸 몽점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을까요? 인위점이라는 게 있어요. 인위적으로 뭔가 그 결과를 상정하고서 거기서 답을 구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피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저 기지시에 가면 줄다리기를 하죠. 근데 청팀이 이기면 풍년이 들고 홍팀이 이기면 이렇게 가뭄이 든다. 뭐 이렇게 상정하고서 그 인위적으로 결과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흔히 해보셨을 거예요. 뭐냐면 고무신을 갖다가 옛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주로 신던 백구두, 이 고무신을 내가 도저히 내 지혜와 지식을 동원해서 알 수 없을 때 점치는 거죠. 뭔가. 그러니까 이 고무신을 확 던졌는데 고무신이 바로 쓰면 부산으로 해운대로 놀러가고 이게 엎어지면 목포 유달산으로 가자. 중구난방이니까 어때? 동의해? 그러니까 우리가 축구 경기에 보면 이 진영을 가릴 때 전반할 때 동전을 던져서 앞뒤로 계산한 것이 거예요. 일종의 다 술수에서 얘기하는 전복행위에 다 이게 포함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